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커피, 수율. 수율이 왜 중요하냐면 커피의 맛은 처음에 빠져나오는 맛과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맛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빠져나오는 맛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1차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2차 추출 때 나오는 맛이 거의 모든 맛들을 많이 함축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한 절반 정도 줄어서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에서 절반이 줄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수율이 점점 떨어지겠죠. 처음에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런 수율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게 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커피 가루에 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머금느냐를 뜸이라고 해요. 밥이 뜸들듯이 마른 가루가 물을 흡수하는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흡수 단계에서 뜸이라는 과정에서 많이 머금고 있으면 그 조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른 가루의 밀도가 약해져 있으니까 구멍이 뚫려 있겠죠.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곳에 물이 다 들어차 있는 그 공간에 물이 다 들어차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럼 공간에 그 뜨거운 물이 다 들어차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안에 공간에 있는 맛들이 다 우러나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걸 얼마나 우러나오느냐에 따라서 1차 추출에 대해서 나오는 수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최대치를 뽑는 경우를 언제까지라고 얘기하냐면 그람 수와 비슷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25초에서 30초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양이 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훨씬 시간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2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20g을 넣거든요. 그래서 1인분 하면 10g. 근데 10g으로 추출하기 쉽지 않아요. 10g으로 물을 불릴 때 약 15g의 물을 밑에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15g 이렇게 뿌려 넣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약 20g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20g 하면 그 그라인더에 따라서 달라요. 그라인더의 재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분쇄 입자가 아주 뭐랍니까? 물을 잘 흡수할 수 있게끔 분쇄도가 충격금이라고 하죠. 그 충격 분쇄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아서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요. 어떤 면은 또 으개지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으개진 곳에는 어떻게 물을 흡수하기보다는 물 위에 부유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분쇄날이 좋지 않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져요. 그래서 분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분쇄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물을 가둘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커피 기계 중에 뭐 대표적으로 좋은 기계라고 하면 말코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코닉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g을 이렇게 분쇄를 하고 물을 주입을 하잖아요. 40g까지 들어가요. 자기 몸의 2배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네, 그러면 어떻게? 1차의 수율이 이만큼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훨씬 맛있는 맛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볶음도에 따라서 달라요. 볶음도가 좀 많이 가 있는 거는 물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요. 볶음도가 좀 적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물을 흡수하는 양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뜸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좀 아시고, 그러면 뜸 들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뜸을 몇 초를 들여야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맛이 우러나느냐 안 우러나느냐거든요. 보통 30초 이후부터는 잔미도 같이 우러난다고 부르거든요. 30초 이후? 예. 그러니까 뜸이 30초 이후까지 넘어가 버리면 잔미가 나온다고 해요. 잔미가 나온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맛 이상의 맛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는 신맛과 단맛과 쓴맛이 조화롭게 나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많이 우러날수록 어떻게? 쓴맛이 더 많이 우러나게 돼요. 내가 커피에 쓴맛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30초 정도에 끊어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시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뜸 들이는 양이, 물량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물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저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울에 따라서 뜸 들이는 양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추출이라고 했잖아요. 1차 추출은 최대한 물의 양을 좀 많이 뽑아내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했죠. 제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하고 똑같진 않아요.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강요하진 않지만 제 기준에서는 처음에 뽑은 양을 어느 정도 많이 뽑아놔야지 뒤에 양을 줄이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 양을 적게 뽑아놓고 뒤에 양을 받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한 번 뜸이 들어가고 가스가 부풀어 오잖아요. 그럼 이 가스가 유지를 계속 잘 시켜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가스가 기화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가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 빠지는 현상을 잡아줘요. 그죠? 근데 이게 가스가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 물 빠지는 현상이 잡아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물 빠짐이 좀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근데 물 빠짐이 빨라지면 그 한계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품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 떠오르는 거품이 물
물 속으로 해서 추출이 되면 안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가스가 물에 녹아 들으니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그 가스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앉기 전에 물을 한 번 더 부어서 부풀려주고 또 부풀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공기 중 기화가 된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하고 끝이 추출되는 시간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지잖아요. 그죠? 점점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추출이 이렇게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하는 게 여기까지 딱 도달하는 시점이 약 20초였다. 그럼 두 번째 물을 보면 어떻게 될까? 천천히 가라앉는 시점이 몇 초 정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뭐 15초. 또 갔다가 또 줄어드는 게 5초. 갔다가 줄어드는 게 4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원래는 규칙이 정해져 있죠. 거품이 가라앉기 전까지. 그죠? 가라앉으면 바로 물을 부어줘서 다시 부풀리고. 이런 걸 반복해야 되거든요. 반복하는데 처음 추출량을 적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줄어들면 나중에 끝내야 될 시점이 애매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추출된 양 좀 미리 많이 해놓는 게 나중에 추출할 때 좀 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예. 그래서